안녕하세요. 사이렌 과학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깨알노트에 들어가 있는 일부 심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촬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편한 복장과 그 다음에 편한 메이크업으로 네, 오늘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이제 테마라고 한다면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동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참고로 우리가 순환계 파트로 들어와서 내용을 잠깐만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의 종류가 세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장까지 합쳐서 요 네 마리를요 우리가 기관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군 못하는 고등학생들도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고요. 나머지 네 마리로 들어가는 아이는 누구다? 기관이다 라는 거 우선 기조에 깔아놓고 오늘 들어가게 되는 동맥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동맥의 핵심 포인트는 탄력이에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맥은 본인의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탄력이라고 했을 때는 잘 늘어나기도 하고 또한 잘 수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쌤이 동맥 그림을 먼저 그려봤는데 동맥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탄력이라고. 자, 심장에서는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축을 함과 동시에 혈액이 동맥 있는 쪽으로 뿜어져서 나오게 될 건데 결국에는 심장에서 힘을 줬을 때 그 힘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혈관이 동맥입니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심장에서는 끊임없이 뭐를 하게 된다?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된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 혈액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혈액이 빠져나오면서 일부 아이들은 동맥을 타고 계속해서 가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방금 터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맥벽을 이렇게 탕하고 치게 돼요. 그러면 동맥벽이 이렇게 뒤로 밀려났다가 아주 잠시 동안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모여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멈춰있으면 안 돼. 그럼 탄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동맥도 수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혈액이 이쪽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늘어난 아이들이 다시 수축이 일어나면서 앞서서 가고 있었던 혈액 뒤를 쫓아가게 될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축을 할 때 혈액이 나가죠. 수축을 할 때 혈액이 나가죠. 이완이 된다라는 거는 수축했던 힘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 이때는 혈액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완을 하는 그 시간 텀에는 빈 공간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혈관 내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혈액은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예전에 고등학교 모의평가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 되니? 이게 왜 그런 걸까? 분명히 나는 혈액을 보내줄 때 간헐적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혈관 내부의 혈액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적이란 말이지. 그 이유가 바로 동맥의 뭐 때문이다? 탄력 때문이다. 동맥 같은 경우는 혹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난 전혀 모르겠어.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응?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탄력을 찍으세요. 알겠니? 탄력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분명히 처음에 흐를 때는 심장에서 내보낼 때 프롬이라고 써줄게. 심장에서 심장 박동에 의해 가지고 혈액이 나올 때는 지금 어떤 식이에요?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모의평가에서 간헐적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 단어 몰라가지고 틀린 애들도 많았어. 자, 그리고 혈관 내에 혈액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더라? 연속적이더라. 그 이유가 뭐다? 탄력 때문이다. 누구의 탄력? 동맥의 탄력.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이 있어요.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심장이 펌프질함과 동시에 이 동맥도 어때? 같이 펌프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적으로요. 이제 정상 혈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했을 때는 120에 80에 해당되는 혈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120이라고 하는 혈압은 심장, 정확히 말하면 심실의 수축의 그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하는 혈압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수축하는 데에서 오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정확히 말하면 좌심실이지?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되니? 그 힘이 120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맥 같은 경우도 뒤로 밀려났다가 또 다시 한번 수축이 일어나면서 뒤따라가는 혈액이 생겨버리잖아요. 이 힘이 80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혈압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 요 정도는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지. 그치? 120에 80. 자, 혈압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H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0에 80이면 이 차이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맥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 용어예요. 중학생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맥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들었을 때 그래도 이해는 가지. 이 정도는 들을만 하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지금 중학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생길 거예요. 동맥의 특성, 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또 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맥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혈압이 높다 보니까 함부로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몸 안쪽에서 동맥이 이제 흐르고 있죠. 그쵸? 동맥의 위치가 보통 몸 안쪽이에요. 근데 조금 독특하게 몸 바깥쪽에 동맥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우리 막 이렇게 이거 좀 약간 끔찍한 얘기긴 한데 자살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긋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거 있지. 뭐 그런 걸 꿈꾸지는 마.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이 엄지손가락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제2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맥이에요. 그리고 목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응? 오늘 왜 이렇게 모자가 유아틱하냐. 이게 팔딱팔딱 뛰는 애들이 있을 거야. 여기가 또 동맥의 위치예요. 그래서 동맥은 웬간하면 몸 안쪽에 있지만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동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팔딱팔딱 뛰면 요거는 동맥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얘 만져지는 그 느낌, 그치? 이게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들 때마다 아, 동맥은 이런 특성들이 있었지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